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넘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온 한 여성입니다. 집안의 어려운 시절도 분명히 있었지만 슬기로운 부모님의 덕과 노고로 인해 제 평범한 삶에 타격이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부모님이 바라지 않는 것을 쳐다본 적도 없었고, 어쩌면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틀에 박혀져 있는 모범생의 삶만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하려고 했었던 삶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 부모에게 어떤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지 몰랐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걸 다 까발리면서까지 사랑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벌거벗은 몸을 보여라 해도 아마 저는 보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고 그 정도로 결혼하길 바랐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와 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남자에게 미쳐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그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미련을 떨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것이고 희미해져 가는 건데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미쳐 있을 수가 있었지? 라고 의아하기만 합니다. 남자를 만난 건 소개팅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한 대학에서 임상연구의사의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소개해준 사람은 학교 선배였고 그 남자는 선배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죠. 첫 만남부터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보자마자 아,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만 같아 라는 운명적인 시그널이 온다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기혼자 분들 중에서 저런 시그널 와서 결혼하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3번 정도를 만나고 나서 제가 먼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싶다 남자에게 말을 했었죠. 그렇게 해야 이 남자가 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아 먼저 선수를 친 거였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후배라고 하니 매너를 지키고자 억지로 저를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선빵을 날리는 그런 여자가 절대로 아니었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저란 여자를 의무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 빤히 받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다들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비슷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불같은 사랑을 원한다면 지금 돌아서 가겠지만 어차피 선배에게 들었을 때 결혼할 적당한 여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정도만 배울 만큼 배웠고 집안도 당신 집안과 비교해서 딸릴 것도 없고 그리고 공부하고 매일 연구소에 처박혀 살다 보니 남자 경험도 거의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복잡한 연애사도 없고 과거 있는 여자도 아니니 나란 사람 만나 보고 나서 결혼까지 골인을 한다고 해도 당신 입장에서 손해날 것 하나 없다. 지금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이고 만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거절의 의사를 듣는다면 매우 치욕적일 것 같다. 그러니 생각 잘해서 말해달라고 대놓고 그리 말을 했었죠. 그때 저는 남자가 왜 그렇게 제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도 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자, 이제 아주 복잡한 스토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제게는 복잡한 연애사나 과거사가 전혀 없는 반면 남자는 상상도 못할 영화 화차 같은 그런 복잡한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화차라는 영화 다들 아실까요? 사랑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내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남의 인생을 도둑질해서 살았다는 결국엔 내게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고 나와 보냈던 시간만저 전부 다 허상이었다는 그래서 파멸의 엔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남자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자는 한 번에 파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그 당일에 결혼을 하는 상대가 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였었죠. 1년간을 교제했었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함께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차도 마련하고 일반적인 그런 시일을 보냈었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는 그 여자가 전과 8범의 범죄자였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사기와 횡령으로만 말이죠. 남의 이야기는 자세히 말하는 건 좀 뭐하니 암튼 그 여자는 남자의 차와 결혼을 준비하기 전 살았던 집의 전세 보증금 총 3억 5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었던 거였었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를 못했었어요. 상견례도 했을 것이고 서로 인사를 다 했을 텐데 전혀 몰랐었냐 하니 네, 몰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니 사실은 내놓은 자식이었고 우리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완전 사기였던 거죠. 똑똑한 사람이었고 잘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니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남자의 등을 쳐먹으려고 접근하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배의 강요로 소개팅 자리에 나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가 오버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 느꼈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무섭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변태 같죠? 너무 사랑한 여자였고 그랬기 수상한 점들이 있어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결국엔 씻어내지 못할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여자와 저의 분위기가 그렇게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했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싶어 거리를 좀 두고 살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남자의 이야기는 실로 기괴했지만 제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으니까요. 남자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니 그 사람의 흠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고 결국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 한참 지난 상태였었고 서로 확신이 있었기에 받아들인 거였었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상처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여전히 들어앉아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자는 제게 확신이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제게 계속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 이해했고 다 받아줬어요. 저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직 증명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 건강검진서, 하물며 저는 나중에 제 신용정보까지 그들과 공유를 했었습니다.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당해버렸으니까 남자의 부모 입장에서 확인에 또 확인을 하고 싶었겠죠. 전혀 저를 보여주는데 거리낌 없으니까 저는 원하는 거 다 떼어다 줬고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서류가 1000개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떼어줄 수 있다고, 이런 걸로 안심이 된다면 계속 요구를 해라 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땐 그들의 상처가 이해가 되었었고 너무 어이없는 사기를 당하긴 했잖아요. 멍청한 인간도 아니었고 남들 다 아는 대기업 다니는 그런 똑똑하다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잘난 아들이었는데 그런 꼴을 당했었으니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다 발가벗어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줘도 의심의 싹을 없애버리기엔 역부족인 그만큼 상처였던 거겠죠. 결국 예비 시부모는 제게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예비 시부모란 분들이 지방에 살고 계셨었는데 저보고 1년간만 자기들과 함께 지내보자고 하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 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자신들과 1년간만 먹고 자고 서로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였었죠. 그 이유가 저란 사람에게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당한 게 있어서 그래서 끼고 살면서 제대로 저란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는 거였었죠. 결혼하기 전에 우리랑 먼저 살아보고 우리가 너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면 그때 결혼을 해도 괜찮잖아? 게다가 우리 아들 원래는 공부를 좀 하려고 했었어. 좀 더 늦으면 그 공부도 못하지 않겠어?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혼을 하자고 달려드는 건 너무 이른감이 있으니 차라리 우리와 먼저 살아보자. 우리가 너에 대해 확신이 생기면 그때 결혼하는 걸로 하자고. 우리가 당한 게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네가 한 행동으로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린 우리 아들이 2번 실패하길 바라지 않거든. 아마 부모님도 이해를 하실 거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과하다라고 생각 안 하실 거야. 그러니 내려와라. 정리 다 하고 내려와서 우리랑 1년간만 함께 지내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 어느 정도 공부에 적응이 되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 결혼은 너무 이르니 그 전에 자신들과 먼저 살아보자라는 사람들. 또한 결혼하고 나서도 2, 3년은 자신들의 집에 살면서 서울에서 일하는 남자와는 주말 부부를 하라는 사람들. 다 보여주고 확인을 시켜줘도 저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그제서야 말이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이런 대우받는 거 내 부모가 알면 땅을 치며 통곡을 할 텐데 내가 정신이 나가 있었구나, 미쳐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다 때려치우자고 했습니다. 결국에 당신의 부모가 이런 것까지 원하는데 이 선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선이 보이고 1년이 되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년의 미래까지 미리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더 이상 맞춰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끝이라고 했어요. 남잔 당연히 펄쩍 뛰었죠. 자신의 부모가 남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제게 한 것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 편을 들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변한 마음에는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감정이 일사천리였다면 헤어지는 것도 일사천리였습니다. 마음 하나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안 보면 끝나는 것이니 이별의 과정이 더 빨랐던 것 같긴 합니다. 그제서야 남자의 부모님은 저를 믿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리 말을 했다면서 저를 붙잡는데 위선으로 보이더군요. 자식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가 좀 과했지? 알아. 그동안 노력했는데 같이 살자고까지 하고 결혼도 바로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서운했겠지. 이제 확실하게 믿어. 우리는 너를 100% 믿는다고. 결혼 그냥 진행하자. 더 이상 딴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들이랑 끝낸다라는 말만 하지 말아줘. 태세 변환의 시도는 매우 좋았지만 성급했죠. 진심도 없어 보였고 그동안 본인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반면 저를 붙잡으면서 말하는 그 뉘앙스엔 무턱대고 잡아놓고 보자라는 무모함만 보였었거든요. 상처 가지신 아들과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이해하죠.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남의 자식에게 상처를 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원할지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요. 한번 된통 당했다고 호구 한 마리 잡아서 들여놓을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신을 차려버렸네요. 지금까지 제게 상처를 주신 겁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였었는데 지금은 당신들이 가해자가 된 거라고요. 피해자, 가해자 명확한데 우리가 한 식구가 될 순 없는 거잖아요. 정리하겠으니 더 이상 제게 피해주지 마세요. 정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보이네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제가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저도 소중한 남의 자식이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는 아들처럼. 그리곤 빠르게 이별 노선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껏 혼자예요. 그들이 상처를 받아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한 것처럼 저 또한 그 이후 몇몇의 남자들을 만나긴 했었지만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혹시나 저런 식으로 과한 욕을 하지 않을까 하고 미리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상처를 받은 거겠죠. 완전 어이없는 상처 말이죠.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려들었었는지에 대한 후회는 있어요. 남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하지 않고 내 갈 길 갔었다면 지금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쉬울 뿐이죠.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넋두리 하러 온 한 구독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